안녕하세요, 모픽입니다. 드디어 장기채 금리의 고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피크아웃일지 단기 고점일지 현재로선 알 수는 없지만 단기적인 리스크는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 주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들을 통해 알아봤던 리스크는 3가지였는데요. 리스크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본 뒤 어제 있었던 지표와 FOMC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YCC 정책. 어제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단기금리 마이너스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 그리고 돈을 계속 풀어서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현재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의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이라 이 부분도 변경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단기금리를 조절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YCC 정책의 변경인데요. 이전에는 1%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 1%가 넘어도 바로 국채를 매입하지 않고 상황을 보며 금리를 조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상한선을 정해둔 것도 아니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을 하겠다는 말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에다 총재가 장기금리 1%는 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의 발언을 했다는 점이었는데 정책 발표 후 일본 장기금리가 급등하자 바로 3조가 넘는 국채 매입을 선언하면서 급등한 장기금리를 강력하게 눌러버렸습니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장기금리 1%는 최대한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이 미국 채권 시장에도 강한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기 채권 발행량. 먼저 31일에 발표되었던 국채 발행 물량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1차적 호재로 작용했었죠. 하지만 장기채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기에 장기금리의 영향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세부 내용이 공개되었죠. 내용을 보면 10년물은 총 400억 달러로 전보다 20억 달러 증가, 30년물은 총 240억 달러로 전보다 10억 달러 증가.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90억 달러가 증가된 수치였지만 예상치였던 1140억 달러보다는 20억 달러가 감소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간단히 말하면 국채 발행량은 줄일 거고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 위주로 물량을 늘리겠다는 결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채권 시장에 강한 호재로 작용하게 되면서 채권 금리의 폭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번 전쟁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유가였죠. 그런데 유가가 80달러 초반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전쟁 중임에도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수요 부족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며 리오프닝의 기대감은 완전히 꺼진 모습이고 유럽의 제조업은 이미 박살난 상태였는데 거기에 소매 판매까지 박살이 났고 GDP마저 마이너스로 나온 모습입니다. 지표상 경기 침체가 확정이 된 모습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유가의 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바로 중동전쟁으로 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가가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현재로선 미국 채권금리에 악재로 작용하던 3가지 요인이 전부 해소되었기 때문에 채권금리의 폭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발표된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P 비농업 취업자 수는 예상치보다 감소,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는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영향을 준 건 ISM 제조업 지수였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너무 낮게 나왔고 특히 제조업 고용 데이터가 크게 줄어들면서 미국의 제조업도 결국 유럽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럽과 미국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역시 그 방향으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에 채권 시장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리스크보다는 채권금리 하락이 더욱 큰 호재로 작용하면서 큰 상승이 나타난 것 같네요. 그리고 대망의 FOMC가 시작되었고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었고 파월의 발언은 시장이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고용이 줄어야 하고 소비가 줄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잠재 성장률 이하로 나와야 한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4분기 GDP가 잠재 성장률보다 더욱 낮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는 1%대 성장을 예측하고 있고 어제 나왔던 GDP나우에서는 1% 초반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의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이죠. 이제 고용만 잡히면 미국의 통화 정책은 안정화될 수 있다는 말이며 이는 긴축의 종료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지표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채권 금리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무것도 터지지 않고 금리가 안정화된다면 장기채 금리가 다시 3%로 가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보다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훨씬 좋을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어디선가 리스크가 터질 확률이 더욱 높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어제 위어크가 파산 신청을 한 걸 보면 상업용 부동산이 드디어 터지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소매업종이나 배당주들의 하락폭을 보면 여기서 더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고금리가 일상이 되는 뉴노멀 시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전처럼 저금리 시대가 온다는 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이렇게 빠져있는 소매업종이나 우량한 배당주들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현재는 채권 비중 100%로 보유 중이며 만약 주식을 사게 된다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